네, 안녕하십니까.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그 구독자, 사연자분 중에 그 가출한 신부의 이 소재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이 소재 파악이 되었어도 그 신부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, 그리고 이제 위치라든지, 그리고 상호명이라든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, 저도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뭐 근처에 신불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소재를 좀 파악을 해달라고 는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남성분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, 어떻게 여성이 있는 데를 알 수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아는 분이, 어, 그 남성분의 신부가 어디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서는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남성분은 이제 그 여성을 찾아서,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. 왜, 그렇게까지, 가출을 해서 했는지, 차라리 그냥 나하고 결혼을 안 하면,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있진 않을 것 같은데, 라는 어린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.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솔직히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맞선을 보거나, 그리고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맞선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늘 그 얘기는 해요. 본인들이 타 업체에서 국제 결혼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통역사를 섭외를 해서 맞선을 진행을 하라고 해요.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업체에서 그냥 진행을 하니까 그 업체 그 사장님을 믿고 통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, 그 통역사들 대부분 보면 자질이 미달이에요, 미달. 뭐 한국어 발음도 안 좋고, 그리고 이제 남성이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건 바이 건이란 말이에요. 뭐 통역사라든지, 그리고 이제 마담이라든지, 이 남자가 빨리 여자하고 뭐 매칭을 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 보내면 본인들의 업무가 끝이라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이 아무리 이렇게 뭐 나는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벌고 내 집안 형편은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국에 와서 같이 산다라고 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서는 같이 살아야 된다,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통역사들은 뭐 이 남자의 뭐 직업이 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고, 뭐 집도 뭐 시내권에 살고 있고, 그리고 재산도 좀 있고,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남편이 뭐 너한테도 도와주고 처갓집에도 도와줄 거다,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라, 이러면서 이렇게 둘만의 근거 없는 통역을 하겠죠.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신부들이 뭐 첫날 밤을 보내고 뭐 그 다음날 뭐 시간 돼가지고 또 잠자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피임을 다 해요. 피임약을 먹거나 피임을 다 해요. 그리고 나는 피임 안 하던데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뭐 30대 뭐 중반 뭐 후반 뭐 40살 정도 되는 관리 잘 된 사람, 딱 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신부들이 그렇게 막 뭐 피임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. 그러면 왜 이 여성들이 피임을 하고, 그리고 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먼저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.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괜찮은지,
그리고 집안의 재정 상태는 좋은지, 그리고 뭐 시어머니라든지 뭐 시아버지라든지 사이는 좋은지, 이런 거를 다 본인들이 다 파악을 해요.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아이를 가져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아이를 갖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아이를 안 가져요. 왜냐면은 한국에서 외벌이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성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, 본인이 국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베트남 여자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자존심이 세네 안 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언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본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고, 그리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부분을 뭐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한 또 오해도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들한테 국제결혼 이거 쉬운 거 아니다.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현실의 벽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제 업체에서 그 결혼하신 분은 아니에요. 결혼하신 분은 아닌데, 그분이 이제 오늘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사실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도 이제 또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, 와이프가 하는 짓이 딸 같다. 뭐 이렇게 남들이 이런 걸 하면 자기도 하고 싶고, 저런 걸 누가 샀다라고 하면 저런 물건을 또 갖고 싶어 하고,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아직 철이 없으니까,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하소연도 하고 했는데, 그리고 이 타 업체에서는 대부분 보면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고, 그리고 이제 신부가 한국에 오면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. 그냥 끝인 거야.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. 혹시 두 분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언어로서 오는 이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업체에 있는 통역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소가리는 덜하지 않지 않겠냐.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. 어차피 업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, 원래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묵인하려고 했었는데, 근데 이제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또 답답하고 절박하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. 전화를 드리고 이제 제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통역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, 근데 이제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재빠르게 뭐 문제 해결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, 그래도 사장님 너무 고맙다. 그래,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, 어차피 뭐 저도 제가 한배 부부고 사장님도 한배 부부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, 이렇게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 받고서는, 뭐 나중에 제가 뭐 서울에 출장 갈 일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찾아뵙고 같이 밥이나 한 끼 해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전화를 종료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제결혼 업체라고 하면, 국제결혼 업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. 뭐 신상품 같은 거를 뭐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받을 때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. 그리고 마무리가 돼서 잔금 받으면 뭐 AS 좀 해주세요 하면은 진짜 100이면 100 중에 거진 몇 퍼센트의 사장님들만
몇 프로의 사장님들만 AS를 해드려요. 근데 그 나머지는 AS를 안 해줘요.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도 하나의 서비스업이잖아요. 그죠? 서비스업이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뭐 끝까지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업체들이.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고객 만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 엄마가 이제 한국 생활도 잘 했고, 그리고 국적도 취득했고,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한국어 토픽, 뭐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잘 이수를 했고, 그래서 이제 국적 취득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가 한국에 오면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떤 병원이 좋다라든지 이런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요. 정보 공유를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애기 엄마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심심풀이로 텃밭에 그 베트남 야채 같은 거를 이제 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이 낳고 하니까 그냥 아는 뭐 언니라든지 친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.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돈으로 뭐 만난 것도 아니고,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, 뭐 우리가 줄 거 있으면 주고,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해가지고서는 소소하게 일상을 즐기는 건데, 서로서로. 그래서 좀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결혼 끝난 거에서 인연을 끝내지 말고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경험이 있는 업체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잘 정착할 수 있게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클 수 있게끔 바라봐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건 뭐 업체마다 뭐 그 사장님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글을 남겼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 주 일요일 날 경기도 화성 쪽에서 이제 국내 맞선을 진행을 해요. 국내 맞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을 소개하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건 아니고 이제 남성은 한국 사람, 그리고 여성은 이제 국적을 가진 여성분을 우리가 소개를 해요. 나이 차이는 한 열 몇 살 정도 차이 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이제 서로 사진 보고 프로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이제 맞선을 진행하는데, 이 지금 얘기는 이제 우리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남성분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, 국내 맞선에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뭐 한 300에서 350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여자가 맞선을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나와도 남성이 매력 있게 하고 매너 있게 해야지 그 여성도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. 내가 뭐 국제 결혼 할래요 하고서는 돈 들고 찾아와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맞선 한번 딱 하고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마른 사람한테는 조금 살 좀 찌우세요,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마르면 또 여자가 딱 봤을 때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은 제가 좀 운동 좀 해서 좀 살 좀 빼세요. 왜냐면 또 여자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좀 게을러 보일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또 살이 찌면 또 비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, 이렇게 또 우려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, 뭐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거든요.
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해보고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결혼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, 결혼 생활이. 왜냐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아, 저 사람 날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.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희노애락은 겪어봐야지 이 여성이 정말 괜찮은지, 그리고 정말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30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눈만 딱 마주치면은 스파크가 탁 트여요. 아, 나 너 마음에 들어. 나도 오빠 마음에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. 왜?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. 근데 나이 차이가 막 버젓이 많이 나. 그리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 나이 때보다 더 들어 보여. 그러면 젊은 여자가 나이를 먹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진짜. 뭐, 이제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뭐, 우리 와이프가 소개해준 친척의 여성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나는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다 모르니까.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아. 그러면 젊은 여자면 좋죠. 반대로 똑같아요. 여자들도 젊은 남자가 좋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사람, 그리고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정말 믿을 수 있고,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,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녀가 되면 한국에 와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이 어리고, 그리고 너 외모만 보지 마시고,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, 나하고 비슷한데 조금만 더 괜찮아. 성격도 괜찮고 진짜 주변에서도 저 아가씨 진짜 착해요. 이런 여성분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,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 뭐 일을 하면서도 이런 타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분들한테 저는 조언을 다 해드리고 상담을 또 해드려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출했던 그 남성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. 혹시 그분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냐? 계약서 작성을 안 했대요. 왜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셨어요?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 그 중개업이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폐업을 했으면은 불법으로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로 얘기를 해서 받으실 거 받으시고,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. 근데 이제 그 업체 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. 왜냐면 나는 소비자고 그쪽은 업체인데, 근데 업체가 폐업을 했고 사업자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그 신랑을 국제 결혼을 뭐 시킨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잘 됐으면은 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지금 이게 잘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남성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뭐 변호사도 선임했겠다 뭐 이거저거 하는데 개인적으로 최소 돈 1,000만 원 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안내해드렸고,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불법 업체,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업체 항상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. 지금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